안녕하세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환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대부분은 털리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 입문은 깡통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잠시 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다 토해내게 될 테니까요. 왜냐고요?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면 장시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 동시에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잃는 것 너무나 당연한 통과 의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너무나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죠.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고 편안하게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사기꾼들에게 털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 바닥이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사기꾼 천지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속칭 재테크 전문가라는 놈들이 나발을 불고 언론이 부추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대중들은 사이비 광신도들처럼 미쳐서 발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입된 정보는 행동이라는 형태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거품과 고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중들의 의식을 조작하기란 생각보다 쉽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특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접촉 빈도에 따라서 서서히 세뇌가 되는 거죠. 잠재의식 속에 포지셔닝된 이 정보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진실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이게 바로 2021년 고점에서 주식, 아파트, 암호화폐로 물리거나 털린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자각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뇌가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용당하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책만 할 뿐이죠. 꿈에도 이용당한 걸 모른 채 말입니다. 사실 이 재테크라는 건 1980년대 중반 일본에서 생겨난 거라고 하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본업이 아닌 다른 투자로 재미를 보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부동산 같은 걸로 말입니다. 그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은행에서는 120%의 파격적인 대출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오를 거니까라며 말입니다. 이때 얼마나 거품이 심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대출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권을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신나게 성과급 잔치를 했겠죠. 하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나중에 알게 뭡니까? 수익이 나면 성과급과 배당으로 빼먹고 척재가 나면 나 몰라라 하면 그만 아닌가요? 행여 문 닫게 생기면 세금으로 땜빵하면 되는 거고요. 국민 세금은 먼저 쓰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재테크 붐이 처음 불기 시작한 게 2000년대 들어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저도 2005년쯤에 재테크에 온통 미쳐 있었죠. 미치도록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백 권의 재테크 관련 책을 읽고 재테크 카페에 가입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재테크 관련 책을 일주일에 두세 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일일이 필기를 했죠. 지금도 그때 필기한 자료를 한 보따리 넘게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재테크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금통의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 펀드에 들었다. 7년 뒤 38% 정도 손실을 보고 환매를 했었는데요. 정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히려 38% 손실보다 지긋지긋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났다는 생각에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펀드는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손실이 70% 내외로 더 확대됐습니다. 얼마 전 주식 사기꾼 일당이 작업한 종목들이 단 몇 달 만에 대부분 고점 대비 85% 가까이 폭락한 걸 확인했는데요. 재무제표도 좋은데 말입니다. 그만큼 한번 고점에 물리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작정 존버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펀드에 가입한 2007년은 재테크 광풍의 정점이었습니다. 펀드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각종 매체에서 펀드 관련 기사와 광고가 매일 끊이지 않았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모이면 펀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었고요. 하지만 미국 금융위기와 함께 순식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저는 재테크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요. 하나는 모두가 미쳐서 날뛸 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이 근질근질하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모두 공포와 두려움으로 투매를 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존버는 고점이 아니라 바닥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점에서 존버를 해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돈과 시간 낭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비투를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오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패한 투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의 영끌 쪽을 만든 1등 공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핏도 자산이라며 선동을 한 채테크 전문가들 아닌가요? 그리고 이를 부추긴 언론이 아닐까 합니다. 기사를 가장한 광고로 동네방네 나발을 불어댔으니까요. 예전에 채테크 광풍이 지나가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유행했는데요. 정작 채테크로 부자가 된 건 출판사와 작가뿐이라고요. 그 당시 채테크 책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채테크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론과 현실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재테크로는 털릴 확률만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그랬지만 재테크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게 되면 금세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테크의 함정이 아닐까 합니다.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없는 재테크는 대부분 엉터리라는 걸 명심하세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멋모르고 재테크 가스라이팅 펌프질에 놀아났다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노리는 놈들이 온갖 사탕 발림으로 빨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영끌족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재테크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돌격 앞으로 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재테크 전문가들 중에 재테크 잘못하면 인생을 망치고 금융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전 분명히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밝혔었습니다. 주식 투자 입문은 깡통이라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일이라고요. 또한 빚으로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경고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재테크나 주식 전문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 그냥 고졸학력의 백수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재테크 전문가들 중에는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여러분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놈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놈들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다시 말해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을 믿는 건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뭐 겉으로야 여러분을 위하는 척 하겠지만요. 항상 경계와 의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방심하면 털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사기꾼들이 활동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은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껏 그래왔고요.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고 깨지면서 직접 해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